제가 지우고 새로운 작품과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다 정리가 끝나셨으면, 전작품 끝났으면, 자, 이제 새로운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펴주세요. 자, 133페이지. 자, 이 작품은 133페이지 옥소전 피셨습니까? 자, 이 작품은 장편이다 보니까 줄거리가 꽤 많은, 다양한, 그러니 읽다 보면 사실은 어느 지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내용성도 되게 좋지만 인물관계를 찾는다거나 내용을 잡기가 쉬운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꽤 많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란 오늘의 마지막이란 뜻은 아니야. 자, 어찌됐건 잡기는 했는데, 자, 줄거리가 좀 길다 보니 제가 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알고 있잖아. 이런 내용이야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특히나 고전소설은 읽을 수가 있잖아. 아주 쉬운 예로 제가 미리 시간을 재주진 않습니다만 시간을 제가 재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미리 읽은 학생들은 느낄 거야. 못 읽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이게 뭐 갑자기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러기가 되게 좋은 쉬운 그러한 소설이어서 제가 줄거리를 아주 잘 설명할 테니까 그냥 우선은 마음 편하게 들어야 돼. 얘들아, 뭐든지 너무 힘주면 안 돼. 그냥 저런 소설이야? 재밌다 하고 들으셔야 나중에 기억도 더 잘 나고, 그리고 지문의 어느 부분보다 이 옥소전 그 부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읽어야 인물 관계도 찾기도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잘 들으세요. 이야기하다가 내용은 되게 압축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필기를 하시되 어딘가에 빈 공간에다 필기하세요. 뭐 132페이지에다 해도 되지 않을까? 옥소전이라고 타이틀 여러분이 알아서 적으시고, 자,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쫓아오시겠습니다. 자, 저 출발합니다. 자, 이춘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신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요해. 왜냐면 신라 얘기와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얘기가 같이 또 중국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럴 거거든. 이춘백이라는 사람이 신라 사람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어떤 뭐 들놀이나 이런 데 갔다가 우연히 선관을 만납니다. 선관을 만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일이야. 왜냐면 선관을 만나서 원래 옥퉁소, 그러니까 옥으로 만들어진 그 피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퉁소인데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옥소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옥소라고 적을게요. 옥소를 받게 돼요. 당신은 옛날에 성관이었는데 당신이 옛날에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은 아닌 거죠. 뭔가 옛날에 성관이었고 뭐 이런 거야. 전생에 뭐 이러면서 어찌됐든 그런 증표로 옥소를 줍니다. 옥소전이잖아. 그러니까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옥소를 받고 그랬구나라고 이제 알고 우연히 뱃놀이를 가다가 뱃놀이를 간 어느 한 지역에서 조상서의 딸 조소저와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게 돼. 그러면서 점차 벼슬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황해도 지역에 가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거기서 잘 선정을 베풀고, 감사로서 잘 선정을 베풀고, 원래 강릉이 자기 치다 보니까 강릉으로 이제 부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돌아가는 길에 배에서 수적을 만납니다. 수적 뭔지 알지? 그러니까 도적들이요. 바다에 있는 도적들, 수적을 만나서 그러니까 수적을 만나서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수적 때문에 결국 얘는 표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다가 중국까지 흘러가게 되고, 부인은 똑같이 수적을 만났습니다만 부인은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적의 동굴로 이제 끌려 들어가게 돼. 근데 거기에 끌려 들어갔을 때 어찌어찌 눈치를 봐서 거기에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하고요. 탈출 후에는 어느 절에 들어가서 여승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장편이야. 그래서 여승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둘 사이에 원래 이때 수적한테 끌려갈 때부터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어찌됐던 그때 낳은 아들이 운학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중요한 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조소저가 자기가 키울 여승이잖아. 키울 형편이
수련이 못 되다 보니까 뭐 서령국이라 뭐 인물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얘를 좀 맡겼단 말이야. 잘 좀 키워주세요. 아버지를 아직 좀 못 만났으니까 잘 좀 키워주세요 하고 맡겼는데 그 맡겨서 키우던 차에 얘가 어릴 때,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직은 어려서 정신 분간이 정확하게 안 될 때에 장수백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을 볼게요. 장수백이라고 여기다 쓸까? 장수백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얘가 누구냐면요, 수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어머니는 탈출했지만 이후에 다시 수적한테 끌려가게 되는 신세인 거야. 그래서 납치가, 또 운하기가 납치가 되고요. 어린 나이에 납치가 됐기 때문에, 어렸어. 한 대여섯인가 일곱, 어린 나이에 납치가 돼서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안 될 때, 그리고 데려가서 이름을 해룡이라고 짓고 마치 진짜 자기 아들인 것처럼 속이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이 사람 아들인 줄 알았지 납치되고 이런 걸 모르고 컸던 거야. 나중에 커서야 이 사실을 알고 분개를 하게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키워지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커서 어천수라, 우리 지문에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인물들이에요. 어천수, 친구, 끼리끼리, 같은 수저, 끼리끼리. 어천수라는 인물한테 장수백이 너 이 사람한테 장가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어서 어쨌든 뭐 이 사람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떤 경위가 돼서 운하기, 중요한 거, 이 옥소가 이때 왜 수적할 만나서 표류할 때 옥소를 수적들한테 빼앗겼거든. 그걸 가지고 있던 장수백이 운학한테 이 옥소를 줬어요. 아들이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옥소를 줬는데, 이 옥소를 받고 옥소가 매개가 되고 이래서 어찌어찌 자기가 납치를 당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수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개를 했어. 이제 몰래 이제 어떤 사연을 듣고 그 몰래 듣는 와정 속에 어머니가 절에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얘가 분함에 수적들을 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의 근본을 알게 된 거지. 근본을 알게 돼서 신라에서 왕하고, 또 이제 얘가 또 열심히 자원급제도 하고 높은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우리 주인공은 왕이 얘를 잘 봐서, 신라의 왕이 잘 봐서 얘가 왕의 부막, 그러니까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좀 있지. 어찌됐든 여기도 사위가 되지만 신라의 사위도 되고, 뭐 어찌됐든 이렇게 얘는 조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얘도 약간 도수를 부릴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도 중국에 갔지만 거기에서 어떤 도사를 만나요. 그래서 도수를 부리게 되고 병법을 배우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총나라의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총나라는 이 당시, 그러니까 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천자라고 일컬어지는 진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나라가 있고, 그 외에 자잘한 나라들이 또 밑에 이렇게 제후 국가라고 해서 있었잖아. 그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나라가 송나라인데, 송나라, 그러니까 운학은 기본적으로 신라에 있는데, 송나라가 중국의 큰 나라니까 신라의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총나라가 여기다 쓸게요. 송나라를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한 이유가 그거야. 비록 송나라는 큰 중국의 진짜 본체이고 자기네는 작은 나라지만, 침입을 해서 송나라를 치면 내가, 그러니까 전체 중국의 제왕이 될 수 있잖아. 그 욕심이 났던 거야. 그 야망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송나라를 치고, 그리고 총나라에 이제 승사받는 이춘백을 대장으로 내세워서 가서 송나라를 치고 와라 해서 보낸 거지. 그리고 이춘백은 어쨌든 송나라의 승상이니까 자기 의도대로 이제 왔고요. 송나라는 송나라대로 쟤네가 침입을 하니까 조선에, 그러니까 신라죠, 이 당시는 신라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고, 신라에서 지원을 나간 것이 바로 운학인 거야. 하필이면 쉽게 얘기하면 보이니 얘들아 구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치하게 된 상황이지.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치한 상황인지는 둘은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하면 이 줄거리 잘 듣자. 왜냐하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을 낳기 전에도 잃어버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간 거고, 운학은 운학대로 이쪽에 납치돼서 살다가 이제 다 장성해서 신라에서 잘
자리 잡고 했지만 그때 아버지가 저쪽에 계시니까 몰랐겠지. 그러면서 신라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 송나라에서 지원해라 라고 했을 때 얘를 대표, 대사마, 여기 우리 지문에 대사마라고 나와. 대원수라는 표현도 우리가 흔히 쓰지만 어찌됐던 대표로 해서 송나라에 지원을 가게 돼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총나라의 대장, 잘 들어야 돼. 총나라의 대장, 그리고 송나라의 대장이요. 우리 지문은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문은 총나라와 그 다음에 송나라의 싸움, 각각 대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지문 읽기 좋고, 물론 얘들아, 이 줄거리를 전혀 모르고서도 이 지문을 인물 관계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능을 풀어야 하는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라도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알고 있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 EBS 지문은 요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EBS 지문의 요 부분의 절반을 넣고 수능에서는 이 부분 혹은 이 부분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 대치를 할 때 좀 애매하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드립니다. 얘네 둘이요. 아우 정말 얘네 둘은 운학이 막 물리칠 때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찌어찌하는 과정 속에서 이쪽 총나라로 넘어가서요, 얘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전쟁터에 갈 때 이춘백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장수로 삼아서 같이 이춘백이 데려간 거고요. 이쪽에 송나라에서는 운학이 대장으로서 해서 저 총나라를 쳐내려고 이제 서로 싸우는 와중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옥소 때문에, 저 옥소를 빼앗겨서 그 수적이 빼앗아서 운학을 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운학이 옥소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 근데 정쟁터에서 이 옥소를 불면서 이제 어찌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지문에 나와요. 그거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찌 풀어지면서 그래서 서로 아들 관계라는 거, 부자 관계라는 걸 알게 되죠. 총나라 왕이, 잘 들어, 총나라 왕이 처음엔 너무 좋아했어. 얘네들의 부자관계라는 걸 들으면서 그래? 그럼 너희가 부자면 그러면 너희끼리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송나라를 이기는 건 문제도 없겠다. 왜냐면 송나라 얘가 이 편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송나라를 치겠다, 우리가 다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문 보고 찾아. 읽으면서 줄거리 찾는 녀석 되게 중요하니까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옥소가 매개가 될 거고요. 사실은 알겠지만 옥소전이야. 이게 매개가 돼서 부자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둘이 잘 알게 되는 그런 과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요 부분 잘 보시되 요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어찌됐건 마지막 정리는 지문을 읽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은 읽어주셔야 내가 잘 읽나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읽었나,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제 좀 보인다라는 것도 좀 확인하시고, 그래야 또 제가 지문 정리를 빠르게 해드릴게요. 자, 5분 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5분 내에 푸세요. 지문 보세요. 133페이지입니다. 자,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자. 133페이지 피시고요. 저는 필요한 부분만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인물 찾았는지 몇 부분만 보여줄게. 자, 첫 대사를 잠깐 보시면 이 밤에 대사마가 일개를 생각하고 한 가지 계획,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사마가 누군지 아직은 몰라야지. 그게 정상이고 그럼 대사마에다 여러분은 박스를 치고 읽어가기 시작했어야 됩니다. 대사마가 생각하고 검수를 해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도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세 줄 내려오시면 내 귀술로서 귀신 할 때 귀잖아. 그러니까 약간 귀신 같은 술이니까 도술 같은 거야. 그래서 촉군 중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더니 그러니까 총나라 쪽을 들어가서 동정을 살폈다는 뜻이야. 대사마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읽다 보면 운학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촉군 중에 가서 동정을 살피더니 내 기술로 남의 군중을 돌입했다가 도리어 낭패로다. 남의 군중이라고 하잖아. 여기는 남의 군중이었던 거야. 그래서 도리어 낭패로다 하고 도로 본진에 와서 자기 진영에 와서 뭔가 심사가 좀 우울하고 답답해서 옥소를 내어서 일곡을 부니 이때 옥소가 얘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소를 부니까 요요한 소리가 옥을 깨치는 듯 촉진 장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에 일시에 막 흩어지는 거야.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총나라. 왜 이런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 우리 왜 고전 시가에서 배웠었잖아. 그래서 뒤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장자방의 후 1인이라 장자방 사건 이후로 또 다른 1인이구나 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냐면 승상이 대경왈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 물론 여러분도 승상에다 박스를 하고 승상이 누군지 몰라야 하지만 읽다 보면 저 뒤에 승상이 누구인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선은 승상이 놀라서 총나라의 승상이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막 흩어지니까 장자방 이후로 또 한 사람이구나. 장자방이 왜 초나라 병사들이 막 옥통소리 듣고 막 흩어지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옥소는 약간 비현실적인 성관이 준 거잖아.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승상이 대경왈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어쨌든 대사마 박스, 승상 박스 적어도 승상이 총나라의 승상이야 정도는 체크해야 되고 이 소설을 이걸 몰랐다 손치더라도 대사마라고 하는 건 총나라 반대편이야. 아직까지는 송나라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반대편이야. 왜냐면 적진에 남의 군중에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요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대사마가 옥소를 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인물의 박스 하면서 읽어가면서 체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이 물론 오늘은 EBS 수업 중이니까 작품 있는 그대로 저는 수업하면 편해.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문제풀이에서도 이런 연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론을 읽다 보면 자 결과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133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올라오면 편지를 하나 보내요. 승상이. 근데 편지에 승상이 이렇게 써 있잖아. 총나라 승상 이춘백은 박스 하셨어야지요. 그러를 또 박스 하세요. 송나라 대사마 대장군 이운학에게 붙이나니 나오잖아. 이춘백은 총나라 승상, 송나라의 대사마 운학에게 붙이나니 편지를 내가 붙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프다. 복중 유아를 만리 전장에서 원수로 만나니 그러니까 탈출할 납치될 때 배 안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거든. 복중유아 자기 아들을 지금 이제 전장에서 서로 이렇게 원수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고요. 이건 도시 나의 죄가 큼이라 내 죄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이었구나.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 있었어야 한다. 자 어찌됐건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서 제가 찾아볼게요. 자 중간쯤에 있어. 빨리 찾아봐. 어천수와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서 고왈 빨리 찾으세요. 딱 중간에 있어요. 어천수와 장수백이 얘네가 이 사람의 장수로 밑에서 같이 총나라에서 이제 장수로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얘네가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진 대사마는 잘 들어야 돼. 송나라 진영의 대사마는 그러니까 운학은 얘는 이런 뜻이잖아. 잘 들어. 나 질문할 거야. 다른 이가 아니라 얘가 보니까 소장이 금일 자세히 보니까 소장이란 뜻은 장수인 제가라고 자신을 낮출 때 소자를 써서 소장인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자세히 보니까 소장의 수양 아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어천수의 사위로소이다. 어천수의 사위예요. 라고 얘기했어.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 소설을 너희가 이 줄거리를 나한테 들었건 말건 대답해. 지금 장수백하고 어천수가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 대사가 어천수의 대사야, 장수백의 대사야? 그렇죠. 그렇게 줄거리 찾아가야 돼. 어쨌든 장수백이, 왜냐면 어천수의 사이고요, 소장의 소양아들이에요 라고 했으면 장수백이 하는 대사여야죠. 누구한테? 승상한테. 왜냐면 그 아래 대사 봅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세세히 고하니까 승상이 다시 헤아리 자세히 생각하니 분명히 자기 아들이요 옥소 또한 자기의 강릉추월이라. 왜? 옥소의 다른 이름이 강릉추월이거든. 옥소의 다른 표현입니다. 강릉추월이라고 해서 아, 저거 내 옥소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지를 안 거지. 그랬더니 이제 총나라의 왕이 하는 대사 보여드릴게요. 자, 두 줄 내려옵니다. 자, 밑줄 긋까? 나 요즘 거 밑줄 안 그었니? 인물 찾는 연습 때문에 밑줄 안 그었나 봐. 자, 그래도 요거 밑줄 긋겠습니다. 부자가 상봉하게 되면 천하를 도모하기는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손바닥 뒤집기? 그러니까 매우 쉬울 것 같아. 얘네 둘이 부자가 만나잖아? 그러면 송나라 우리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밑줄 그으셨어요? 그랬더니 승상이 그렇게 대답 안 하죠.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됐니? 아니지. 자, 내려옵니다.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여기가 자기가 무슨 그 별자리를 보니까 송나라 기운이 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밑줄 그은 걸로부터 네 줄 내려오세요. 밑줄 그으세요. 천명을 순하여서 귀순하오면 장안의 왕이 되실 징조고요. 순하시면 복이 될 것이요 역하면 화 있으리다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귀순하면, 그러니까 송나라한테 그러니까 엎드리고 들어가면 그 또 왜 작은 나라에 왕을 주잖아. 왜 큰 천자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을 상이고, 만약에 그래서 순하면 이렇게 왕이 되는 복이 있을 것이고요. 거스르면 화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떡하실래요? 라고 했더니 네 말을 쫓겠다. 네 말대로 하겠다. 즉 이쪽으로 자기가 엎드리고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승상이 편지를 보내서 뒷장 넘기세요. 다 했습니다. 뒷장 넘기세요.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십니다. 뒷장 넘겨서 134페이지 첫 번째 줄이야. 저 첫 번째 줄 끝부분 밑줄 그세요. 빨리 함거를 가져오면, 함거는 수레라는 뜻인데 뭐 어쨌든 모르시면 뭐 어쨌든 가져오면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자께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천자께, 그러니까 송나라의 왕이 천자인 거야. 이 천자께 내가 죄를 받겠다. 왜냐면 침입했잖아, 총나라가. 그러니까 어쨌든 가져와라. 그리고 옥소도 보게 해줘라. 옥소도 가져와라. 그래서 옥소를 보내주니까 승상이 불잖아. 이거 아무나 못 불 거라고 했는데 불잖아. 그래서 또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하고 달려와서 만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안 읽어도 되지. 자, 그러다가 자, 맨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아래에서 둘, 넷, 여섯, 8줄 올라가세요. 자, 맨 아래에서 8줄 올라갔어요. 이제 어쨌든 얘가 총나라가 잘못했습니다 했거든. 자, 8줄 올라가세요. 천자가 아까 송나라의 왕이죠. 첩서를 보기 전에 이미 대사마의 승전한 소식을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표를 보시고 아랫줄입니다. 밑줄 그세요. 초광과 승상을 좌우 승상으로 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어떤 직책을 준 거야. 그 자기네 나라에. 그러고 있는데 또 아랫줄 보세요. 밑줄 그어서 보세요. 승상 부자가 다시 조상서댁을 찾아갔어요. 자, 칠판 봅니다. 얘네가 조상서댁을 찾아갔다는 것. 조상석은 이춘백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어디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아내의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요. 얘한테는 외가 쪽인 거죠. 이해됐지? 그런 쪽인 거야. 그래서 찾아가니까 보시면서 깜짝 놀라면 꿈이냐 생시냐 풍파에 죽었나 했는데 귀한 사위와 귀한 외손을 보게 된 거죠. 라고 하면서 대사가 이어지네요. 자, 이 줄거리 알면 읽기가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인물관계 찾기도 되게 힘들었을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읽었을 거라고 보시고 이제 앞으로 어느 부분이 나오든 요거는 좀 기억한다. 옥수조는 가능성 높습니다. 됐지? 잘 체크해 두세요. 자, 1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자, 1번에 5번 맞는 거 고르시면 5번에 인물의 대화에서 아까 승상이 자기가 점성을 봤는데 점성술을 봤더니 라고 하면서 변화하는 자연현상에 근거하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했죠. 초각을 설득했죠. 자, 2번입니다. 아까 내가 일부러 밑줄 그라 했지만 천자가 첩서를 보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승전 소식을. 그러니까 초강이 보낸 황복문서를 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승자는 사실을 그걸 보고 알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2번에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옥소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하죠. 자, 밑줄 긋는 펜 하나 드시고 밑줄은 그어 놓겠습니다. 이 둘의 정체와 관계를 증명해주는 부자 관계임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뒷장 4번을 넘으시면 1번 선지를 잘 보세요. 기적적으로 부자가 상봉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도모할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게 초광이었거든. 총나라 왕이 너희가 상봉하면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 이 소리였지, 부자 상봉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이 얘기가 아니었어. 내 꿈, 야망을 이룰 거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대 민중의 꿈과 희망을 주겠습니까? 보기 보셨어요? 보기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올라가서 보시면 뭔가 시련을 극복하고 가족의 기적적인 상봉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민중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 했지, 이 개인의 야망의 꿈과 희망을 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 부분 가서 정확히 보시는 연습하시면 정답 1번이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얘들아, 이제 다음 작품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잠시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